네,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 다시 한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갑자기 새해 벽두에 전해진 소식인데 지금 북한 상황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보도되고 있는 그 사안 정도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네. 양강도 풍계리 인근의 핵시설 주변이니까 거기에서 인공지진 5.1 그 인공지진이라면 핵실험 가능성이 거의 명확한 것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을 우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규모만 봐도요, 3차 핵실험 당시 규모도 아마 규모 5.0 정도로 됐는데 지금 파악하는 네네. 것도 그렇고요. 또 네네네. 좀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표면이다. 분명하겠죠,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원의 깊이가 0km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 또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5.0 정도의 전후의 지진이었거든요. 인공지진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네. 현재로서는 핵실험 외에 다른 수단에 의한 인공지진 가능성은 그렇게 거의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핵실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도 북한 인공지진이 확실하고 핵실험 가능성이 네네.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교수님께서도 그 가능성을 크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네네네.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로켓을 발사를 한다든지 안보리에서 제재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형태로 핵실험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네. 만약에 4차 핵실험이 맞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외부에 좀 간접적으로 예. 그 직전에라도 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징후들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또 풍계리 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그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외부의 노출이 대체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노출이 거의 없이 지금 사실은 새 벽두에 갑자기 지금 이제 그 인공지진 발생 이렇게 지금 나와 버리니까 예.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북한 핵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또 유발시키는 이런 효과를 노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턴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맞다면 의사결정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 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집권 5년 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3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올해부터는 사실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랄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핵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바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핵실험을 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이랄지 이런 국제사회 충격을 주는 그런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할 때는 이런 기습적인 방식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실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네네. 이런 것들이 전조 징후였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연관성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북한이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도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군사적인 그런 시위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네.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런 쪽도 있겠고 핵실험도 그런 하나의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로 북한이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진앙이요, 양강도 백암군 승지백암에서 서쪽으로 20km 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이게 양강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 그 진앙 발생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역시 지금 좌표대로 나온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북한에서 핵실험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예. 풍계리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양강도 풍계리 이 지역 자체가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핵실험을 하느냐 이런 징후들이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했던 계속 2013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관심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이제 그런 그 지역이 그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그 지역으로 거의 고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요 보면 이거 뭐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김영남 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김양건 관련해서요 네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네네. 추측들도 있었고요. 혹시라도 관련성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추론컨대 네. 김양건 비서가 대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건 또는 대 부분에 있어서 대화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그 중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 그 대외 강경 세력이랄지 이런 흐름 속에서 반대자로서 낙인 찍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가 추론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희생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추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네. 명확하게 그런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뭐 이 부분으로 네네.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오늘 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게 맞다면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네네. 2013년에 3차 핵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거든요. 지금 북중 관계를 그렇습니다. 보면 얼마 전에 그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한 사례가 있어서 북중 관계가 좀 네.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올해는 네네. 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방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게 맞다면 북중 관계는 네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4차 핵실험을 북한이 하게 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방중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4차 핵실험이 맞다면 북중 관계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상당히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은 최소한 올해 안에는 뭐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것의 진전 또 핵 능력을 높이는 이 부분을 중시를 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대외 관계 대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당한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북한에서 인공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규모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 규모를 네네. 통해서 어떤 폭발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3차례 실험을 보면은 그 규모가 점점 커져 왔거든요. 1차 때는 3.9, 2차 때는 4.5, 3차 때는 4.9에서 5.1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네네. 통해서 그 위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기상청에서는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네. 폭발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폭발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 지진의 그 강도가 4.3이라면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낮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강도가 낮다고 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확대되는 고조되는 이 상황들이 약해진 거냐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핵실험에서 그런 폭발 실험 중심이었다면 이번 핵실험은 소형화 경량화랄지 네네네. 이런 것들과 연관된 실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폭발력이 낮다고 해서 북한 핵실험에 이번에
그 파장 자체가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방금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 핵과 네네. 관련해서 이 소형화에 성공을 했느냐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도 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핵실험에 지금 4차 핵실험 또는 앞으로 향후 또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형화 경량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핵을 완성한다는 것은 핵무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미사일 탑재라든지 이런 네네. 쪽으로 갔을 때는 소형화 경량화는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예.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지금 지난번 3차 핵실험에서 폭발 실험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소형화 경량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이번에 그 인공 지진이 4.3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는 양적인 차원의 그런 그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그 능력을 키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화 경량화 이쪽으로 진일보한 그런 실험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인공지진이 4차 핵실험이 맞다면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낮 12시에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박근혜 네네. 대통령은 새해 첫날에 현충원을 네네. 참배하면서 박명록에 평화통일 이루는 2016년 이렇게 적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4차 핵실험으로 밝혀진다면 남북 관계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4차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남북 관계는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얼어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관 회담을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만 실무 회담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풀자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의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그 대화 또는 교류협력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대북 정책이 강경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4차 핵실험의 그 확실한 그 4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다면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류협력이랄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그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상실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지진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